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우장,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발달과 보육, 영유아 발달의 개념 및 원리와 영유아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사회적 발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신체적 발달은 유전에 따르고 정서적, 사회적 발달은 환경에 따른다고 보기 쉽지만,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양적 발달이건 질적 발달이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전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의 발달 속도, 발달 양태 등을 또 그를 바라보는 부모와 교사 등 인적, 물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은 격려 혹은 칭찬이나 불안이나 비판 이런 것들로 영유아의 발달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함께 하겠지만 유전이다, 환경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학자들이 많은 논리로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은 유전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야, 영유아의 발달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유아의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유아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나 양육자가 가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와 이웃과 내 친구와 세계가 내 몸에 물려준 내 몸의 유전 지도와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연약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의 개념에서 교육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는 발달은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신의 구조, 그리고 형태, 기능의 변화이며 연령 증가와 함께 일어나는 체계적인 일련의 변화로서 상승적 변화 또는 물론 세태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발달과 유사한 용어로서는 성장, 성숙, 경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발달은 가장 상위적인 개념으로는 성장과 성숙,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개체가 우리가 신체적인 성장도 있고 정신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개체가 변화하고 성숙되는 부분, 체중, 머리둘레 이런 것들을 신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양적 증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뇌 기능이 분화하거나 사춘기의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유아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영유아가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적 변화는 신장, 체중과 같이 크기나 양 등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뜻하고, 질적 변화는 신체 조절 능력이나 그 기능이나 정신의 구조적 변화와 같이 본질 또는 조직상의 변화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지만 연령 범위와 변화 양상을 기초로 발달 단계를 구분합니다. 발달 이론가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하고 명명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내기는 우리가 우리가 수정해서 출생까지, 그리고 신생아기는 출생부터 우리 보통 1개월까지라고 하고요. 영아기는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유아기는 2세부터 취학 전,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 청년기,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
성인기는 20세 이후부터 이제 40세까지, 중년기는 이제 40세에서 한 54세까지, 노년기는 65세 이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달의 개념에서 영유아는 어떻게 발달하고 어떠한 성장을 이제 뭐 한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영유아의 발달의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발달의 원리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발달 과정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든 영유아가 신체 발달이 고개를 든 다음에 가슴을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앉은 후에 혼자 서고 그 뒤에 이제 걷는다라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에서 모든 유아는 울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쿠잉과 옹알이를 한 후에 단어를 발성하며 두 단어 시기를 거쳐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은 이전 발달이 다음 발달의 기초가 되고 점차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달이 있고 그 기초로 인해서 점차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을 때 언어 발달인 경우에도 쿠잉 다음에 옹알이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쿠잉 다음에 옹알이 하고 나서 이제 말을 한 단어 말을 하고 한 단어 말에서 이제 두 단어 말 이런 식으로 문장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것이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발달의 방향에 있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두미 발달의 원리, 근원 발달의 원리, 세분화된 이제 세분화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미 발달의 원리는 머리에서부터 몸의 하부로 발달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아가 머리를 가누고 이제 가슴을 들고 몸과 팔을 이용해서 앉을 수가 있고 다리 근육이 발달하면서 혼자 서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미 발달은 이제 머리부터 이제 우리 발끝까지를 통해서 발달이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근원 발달은 신체의 중심에서부터 지엽 또는 말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영아가 상반신을 먼저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진행되고 세분화 발달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전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신체 일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진행을 의미합니다. 생후 4개월에서는 이제 두 손을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젖병을 들지만 12개월에서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점차 세분화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작은 놀잇감이나 음식물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달의 속도는 발달 영역이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두뇌 발달은 출생 후에 2년까지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신체 발달은 생후 초기와 이제 사춘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어 발달의 경우에는 15개월부터 이제 10개의 단어, 20개월부터는 한 300개의 단어, 그리고 36개월에서는 이제 1000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시기에 비해서 유아기가 이제 또 어휘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인지 발달의 경우에는 청년기에 논리적인 문제 능력이 이제 현저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에는 이제 청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발달은 보편적인 순서와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성별, 인종, 환경, 유전 요인에 따라서 발달 속도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별과 같이 이제 성별과 인종이 같아도 유전자도 비슷하지만 일란성 쌍생아 간에서도 발달 속도가 차이가 나서 어떤 영아는 배변 훈련이 가능하지만 다른 영아는 배변 훈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원령의 유아는 양쪽 발을 혹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흔들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유아는 한 발만 반복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옮기면서 계단을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는 발달 속도와 시기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의 각 영역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네,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등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빠른 영유아는 주변의 성인, 또래와 이제 원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언어 발달이 이제 늦은 영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사회성 발달의 지연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어, 철학적 기초에서도 보았듯이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을 뭐 보육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가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도교적인 부분도 이제 조금 많은 네,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체의 발달이 되면 언어 발달이 되고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은 비고치기가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발달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빠르다. 언어 발달이 이제 빠르면 인지가 빨리 발달한다. 그리고 정서 발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을 알고 나와 타인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들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정서 발달입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유아기에도 사회성을 발달하지만 학령기에 이제 들어서서 더 사회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발달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보면 이제 각 영역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발달의 이제 핵심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발달은 이제 일정한 순서가 있다. 네, 이전 발달이 다음 발달의 기초가 된다. 점차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 두미 발달의 원리, 근원 발달의 원리, 세분화 발달의 원리가 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발달 속도는 발달 영역이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성별, 인종, 환경, 유전 요인에 따라서 발달 속도와 양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발달의 각 영역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등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발달의 개념과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영유아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발달의 이론입니다. 네. 영유아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우리가 임신기 0에서 3세, 4에서 5세, 학령기, 성인기 이제 거치면서 인적 자원 투자의 회수율을 우리가 예비 부모 교육,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취학 전 유아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신중심의 이제 세계관이 해체가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성격, 행동 패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분석과 이제 고찰이 이루어지면서 영유아기가 단순히 무능력한 작은 어른의 시기가 아니라 어떤 성인으로 성장하는가가 아주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인간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아기의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나 나쁜 이웃이 되기도 하고 세계를 이롭게 하는 영유아의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도 하며 자신의 욕망이나 일차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여기 지금 5-1에서 이제 헤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적 자원 대비 이제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영유아를 하나의 자원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네, 인간을 수단화한 헤크만의 연구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영유아기가 아주 한 개인의 발달의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영유아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예비 부모 교육,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취약 전의 유아 그리고 학교 교육, 직업 교육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이제 인간의 발달 이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많은 이제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네, 프로이트가 나오죠. 네, 정신분석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정신과 의사이죠.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의 학설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이해하던 기존의 관점과 달리 무의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 인간이 하는 행위나 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등장이 이제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의식적이지 않음이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토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이끈 무의식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이론은 영유아의 모든 행동을 이제 심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돕는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고요. 영유아가 부모 앞에서는 새로 생긴 동생을 예뻐하다가 또 부모가 없으면 꼬집고 교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무의식적이고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이제 관점에서는 이제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벌을 주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을 이제 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억압된 감정이나 결핍을 메꾸어 주려는 이제 노력을 교사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제 또 그림치료 같은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돕는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의 심리를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층으로 구별해서 그것에 따라서 심리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무의식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정신의 내용이나 이제 상태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신의 내용입니다. 양육 과정에서 허용되는 것들은 이제 의식화되도록 지지받지만, 허용되지 못하는 것들은 거절당하거나 억압당할 때 감정들이 이제 무의식에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은 억압된 본능이나 열정, 감정 등이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기초는 이제 불쾌를 좋아하지 않고 쾌를 추구하는 본능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쾌와 불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비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리비도는 심리성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물리학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제 심리성적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도록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성적 에너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이제 사회적인 이제 제약에 부딪히고 그 충족이 이제 종종 억압이 되고, 억압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이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제 그 성격의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했습니다. 심리성적 에너지가 어떻게 억압되었는가에 따라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크기가 달라져서 이로 인해서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형성됩니다.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사탕입니다. 네, 자아의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원초아와 이제 초자아가 이제 먼저 발휘를 하겠죠. 네, 원초아는 먹고 싶다. 네, 그렇죠. 그냥 먹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초자아는 안 돼. 선생님들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 해. 이런 부분들이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결정과 판단은 그래 결심했어. 원초아가 강한 유아라고 하면 먹을래. 초자아가 강한 유아라고 하면 참겠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아라는 거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이고요. 충동적인 측면이고 쾌락의 원리로 지배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출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이제 부분으로 식욕, 공격욕, 성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영아는 이러한 본능적 충족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큽니다. 그러나 이제 양육 과정에서 영아는 원초와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조금씩 억압이 되고 이제 우리가 자아와 초자아가 그쵸 형성이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규칙 등이 부모의 지속적인 훈육에 내면화돼서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초자아는 성격 중에서도 드러나서 도덕이나 양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의식의 부분으로서 원초와의 무분별한 욕구를 영유아가 살아가는 현실에 맞추어서 표현되거나 억제해서 현실을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한 개인이 또 성격이 훨씬 더 복잡한 심리적인 것들을 갖겠지만 이 세 개의 성격 구조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현해서 원초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유아는 충동적이다. 그리고 초자아가 더 강한 유아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하게 작용하는 유아라고 하면 이상적이고 객관적인 반응을 좀 더 빈번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에너지를 기반한 인간 발달 단계를 이제 우리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등의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따르면 리비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심리성적 에너지가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분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각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원만하게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과잉 충족이 되면 이제 그 단계에 고착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착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 단계에서 그렇죠.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점이나 쾌락에 집착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각 발달 단계를 살펴보고 그 영유아의 성적 에너지, 즉 욕구나 욕망을 잘 다루어서 그 시기에 고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먼저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출생에서 1세까지로서 리비도가 입과 구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물고 빨고 핥는 등 입의 감각을 통해서 탐색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고착 시에는 다음 단계에서도 입을 통한 자극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빨기를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성인이 되어서는 지나친 수다, 지속적인 섭취, 과음 등이 나타납니다. 구강기 때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탐색하거나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자아가 발달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항문기는 1에서 3세입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하고 배설물을 보유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지나치게 이르거나 엄격한 배변 훈련은 항문기 고착으로 이어져서 이제 고착 시에는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낭비하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근기는 3에서 5세입니다.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이 되어서 성기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통해서 이성의 이제 부모에 대해서 선망이 생기고 이룰 수 없는 선망의 대안으로 이제 동성 부모를 모방해서 이성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고착 시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6에서 11세가 되고 리비도가 드러나지 않고 잠복합니다. 성적 에너지 대신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학령기 아동은 동성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생식기는 12세 이후입니다. 잠복되었던 리비도가 성욕으로 나타내서 이성 부모 대신 사회적 이제 이성 또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주가 되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프로이트의 리비도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 리비도는 이제 심리성적 에너지고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원초아가 강한 아이들은 어떻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 먹고 싶다고 하면 먹어야 되고, 그쵸. 자아와 이제 초자아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인 이제 초자아가 더 발달돼서 자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신분석 이론까지 학습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